2022년 11월 23일 머니맵에서 염승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멘텀으로 보면요, 가장 좋은 건 2차 전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2차 전지를 사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좋은 걸 사는 건 맞는데, 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요,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원칙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내년이 좋아도 지금 비싸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좋아지는 것 중에서 싼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올해 최악이었죠. 네. 올해 너무 안 좋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 돌아설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좀 반도체 섹터가 좀 그래도 지금 국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전문가들 영상들을 찾아보면 2차 전지 상승을 예상 못했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자기도 몇 년 전, 몇 달 전 추천했었다. 심지어 방금 본 염승환 전문가도 2차 전지 모멘텀을 인정하면서 말하죠. 근데 사기엔 비싸다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해서 2022년 11월에 다른 전문가들은 2차 전지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찾아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 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말리고 싶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아마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좋은 것으로. 특정 섹터 말 안 했는데 딱 알아들으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저는 2차 전지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잘 모르는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상반기에 다른 방송들에 출연하면 2차 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맞힐 수 없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4개가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확률상으로 보면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 하나만 남은 거에서 되냐 안 되냐. 근데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다른 곳에 투자처를 찾는 게 못 찾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충분히 그만한 투자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의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연구하지만 2차 전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한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있냐? 그럼 상대적으로 없고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없는데 그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6개월, 1년, 2년 이 팬데믹 시절처럼 계속해서 그 섹터가 오를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뭐 센터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섹터가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오르는 일은 사실 잘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리서치 센터가 보통 섹터를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다른 거에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면 어떨까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나는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작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아마 삼성 SDI도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꽤 높은 한 50조가 넘어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완전 근데 장밋빛이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1년 전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카카오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런 거죠. 네이버가 사실은 고점 40만 원 정도일 때 시가총액이 80조였거든요. 근데 1년에 버는 돈은 1조였어요. 항상 원래 1조 1000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벌었었는데 기대심이 크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또 순식간에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좋죠. 물론 너무 좋으면 너무 좋은데 투자를 할 때 이 지금 주식은 전망이 굉장히 좋으나 돈 버는 거 비해서 주식이 100배 정도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알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 이거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기존의 플랫폼이나 게임 회사처럼 절반 가까이도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은 2차 전지는
굉장히 심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줘봤자 완전 쥐꼬리만큼. 예, 그만큼 되니까. 그럼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식이 떨어질수록 배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은 기대심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50%, 60%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럼 2차 전지 주식은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포트폴리오로 담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많이 담았을 때 한 15% 정도 최대 15%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이제 좀 이제 15%가 넘어가면 좀 줄여주시고 적절한 거면 한 10%. 왜냐면 이제 고성장 주식으로 10% 정도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이 시기에 박순혁 작가는 어떻게 봤을까 찾아봤습니다. 12월 22일 영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네. 정의장님 시대 글로벌 넘버원 이 8개 안에서 투자하시는 게 사실 제가 봐서 맞고요. 이거를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지. 주식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히 최근에 그 좀 경험이 적으신 분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은 주식 투자를 좀 100m 달리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를 주식. 막 이런 거 막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장이 좋아갖고 30% 올랐는데 마침 오늘 내 주식이 다른 주식들을 비해갖고 덜 오르면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3년 보고 5년 보고 10배 오르고 뭐 20배 오르고 뭐 3, 4배 올라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제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동행해서 내 재산이 불어나고 이런 형태로 자꾸 투자를 하셔야 그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의 인생을 바꾸고 투자하시는 분의 이제 그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이런 거지 10% 뛰기 20% 뛰기 자꾸 해가지고 요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막 찾고 다니면 한두 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남는 건 없어요. 이제 증권사들 이제 수수료만 많이 남겨주죠.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건 그냥 제 의견이고 이제 네,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이제 투자하는 이제 스타일상의 문제니까 뭐 또 단기로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또 재밌기는 재밌습니다. 약간 좀 오락성을 또 추구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치매 예방도 되고 이제 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다, 그거는 다 이제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길게 좀 승부 보는 그런 이제 포트에서 이제 일정 부분 정도, 한번 절반 정도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해갖고 좀 갖고 가고 나머지 한 절반은 재밌게 이제 매매하고 뭐 이런 형태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좀 길게 가는 주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성과가 나는 거지, 이제 10% 뛰기는 그걸로 해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8종목 꽂았습니다. 2022년 11월 2차 전지 섹터를 추천하기엔 종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를 추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신 추천한 반도체 섹터가 꾸준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비싸다고 피했던 2022년 11월의 2차 전지. 그렇다면 과연 2023년 6월의 2차 전지 영상은 만들 수 있을까요?